오늘은 OIS 경영컨설팅 오연실 대표 세무사를 통해 가업승계와 관련된 상속공제 제도에 대해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최근 업계의 2세, 3세 경영이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회사의 창업주가 사망하고 상속 과정에서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결국 자손들이 기업 경영을 포기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상속세나 증여세는 세부담이 가장 높은 편이라서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경영권이 흔들리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국가에서도 이런 부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업을 물려받는 경우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놓았는데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한 대처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세법에서 계속 기업 경영 위한 규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선 가업 상속 공제 제도가 대표적이고요. 그 외에도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 등의 기업 상속 재산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제도, 가업 승계 시 납부 유예 제도, 창업 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등의 중소기업 최대 주주 주식 할증 평가 적용 특례 등의 제도가 있습니다. 먼저 대표적이라는 상속공제 제도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상속 재산에 대해서는 일괄공제를 적용할 경우 5억 원까지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 모두 경영하던 기업을 물려주는 가업 상속 재산에 대해서는 최대 600억 원의 상속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 단순하게 상속재산 60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없다고 규정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뭔가 세부적인 요건이 있겠지요? 일단 물적 요건으로서 기업의 업종과 규모 요건부터 충족해야 되는데요. 규모와 관련해서는 조세특례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거나 중견기업의 경우 매출액이 5천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업종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 따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모든 제조업과 모든 소매업은 해당이 됩니다. 1세대 경영진은 어떤 요건이 필요할까요? 피상속인, 즉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에 대한 요건이 있습니다. 첫째, 상속일 개시일 현재 거주자여야 합니다. 둘째, 특수관계인 지분을 포함하여 4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하여야 합니다. 셋째, 전체 가업 경영기간의 절반 이상 또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최근 10년간의 기간 중 5년 이상 또는 생전 직접 승계의 경우에는 총 10년 이상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로 재직했어야 합니다. 넷째, 기업 하나당 하나의 대주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합니다. 2, 3세대 예비 경영진도 준비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네, 맞습니다. 상속인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먼저 상속 개시일 현재 18살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 상속 개시일 전에 최소한 2년 이상 직접 그 가업에 종사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선제 질환 등의 사유로 갑자기 사망한 경우에는 이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상속세 신고 기한까지 해당 기업의 임원으로 취임하고 2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요건은 상속인이 아닌 상속인이 배우자가 갖추어도 충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네, 사후관리 규정도 꽤 꼼꼼하게 준비되어 있는데요. 상속받은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을 처분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상속받은 가업을 반드시 상속인이 직접 운영해야 하고요. 그리고 상속받은 주식 처분 등의 사유로 인해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해서도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고용 상태에 큰 변화가 없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후관리가 최소 5년 동안 유지되어야 합니다.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가업 상속 재산 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서 상속세를 재계산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을 절감해 주려면 속된 말로 팍팍 밀어주면 되는 거지 무슨 요건이 이렇게 많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세법이 복잡한 규정을 가지게 된 이유 중 하나는 탈세를 방지하기 위함인데요. 일반적인 경우에 제도 혜택을 받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점은 있겠죠. 말씀하신 것을 종합하면 피상속인이 10년 정도 경영을 하고 또 상속을 받은 다음 2년 이내에 대표이사가 되어야 하니 꽤 오랜 시간을 계획하고 준비해야 하는 일이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고객님들과 상담을 하다가 가끔 묻기는 하는데요. 자제분들은 어떻게 되시는지, 혹시 가업을 물려주실 생각은 없으신지. 그러면 많은 사장님께서는 몇십 년 후의 일을 어떻게 알겠냐며 그냥 가볍게 넘기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정작 상속이라는 문제가 발생되면 그때서야 뒤늦은 후회를 하시는 거죠. 사실 모든 세금 관련된 문제는 눈앞에 닥치면 이미 대처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무사들의 업무 영역도 단순한 대리 업무가 아닌 세무 파트너로서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고요. 앞서 가업의 상속이나 승계에 관련하여 여러 가지 제도를 언급해 주셨는데 그중 하나인 가업상속재산 공제에 대한 설명을 들어도 많네요. 추후에는 어떤 세무 정보를 소개해 주실 계획인가요? 다음에는 증여에 대한 특례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여는 그 자체로서 증여세 절감 혜택이 있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상속 재산과 합산하여 과세되는 이슈가 있어서 조금 더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